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건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출국 금지했고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A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이중 주차 문제로 최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말 A 씨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도 A 씨의 폭행과 협박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지난 10일 최 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유가족의 설명입니다. 유가족은 좀 더 빠르게 수사에 조치를 취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바로 최 씨를 불러 조사했고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최 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JTBC 취재진에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진다.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최 씨를 때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이중주차 문제에 대해선 주차 공간의 여유가 충분히 많았는데 왜 그렇게 제 차만 계속해서 미셨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고 최희석 씨가 처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때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최 씨의 문자 메시지와 주민들이 작성한 사건 일지를 통해서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직접 들었던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 씨가 이중 주차된 입주민 A 씨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냅니다. A 씨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하느냐 묻고 최 씨는 경비원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답합니다. 이때 A 씨가 최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뒤 관리실로 끌고 가 사직서를 쓰게 합니다. 이틀 뒤 A 씨는 그만둬라, 갈 데가 없느냐 묻고 최 씨는 딸과 먹고 살아야 해서 못 그만둔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A 씨가 최 씨에게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A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변호사를 준비하라고 최 씨에게 전합니다. 최 씨가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유가족이 주장한 날 A 씨는 최 씨를 경비실로 끌고 간 뒤 CCTV 없느냐 묻고 폭행합니다. 이날 최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A 씨가 최 씨에게 보낸 문자,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이 된다. 머슴한테 가슴을 맞아 넘어져서 망신이라고 썼습니다. A 씨는 쌍방폭행이라며 진단서도 보냈는데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자를 받은 최 씨는 딸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 옮겨집니다.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최 씨의 일을 주변에 알리고 돕기로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병원에서 나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새로 보다 시간입니다. 고 최희석 씨가 머물던 2평 남짓한 경비실입니다. 전자레인지와 커피포트, 그리고 변기. 한 공간에 있지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마치 많은 주민들과 섞여 있지만 어울리지는 못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란 자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남긴 근무일지엔 친절 봉사와 인사 철저히가 쓰여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경비원은 아파도 또 슬퍼도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고다자였습니다. 저희가 고 최희석 씨의 죽음을 계속 끄집어내는 이유는 2020년 5월 많은 비정규직과 감정 노동자들 또 많은 고다자들이 겪고 있을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선 더 이상 무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 현실을 경험한 조정진 씨의 책 임계장 이야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은 할 수가 없어.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임계장 이야기를 쓴 조정진 씨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계장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조정진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임계장 이야기를 쓴 조정진입니다. 예. 고 최희석 씨의 소식을 들으시고 펑펑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네, 이번 일이 크게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무려 20일에 걸쳐 폭력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셨어요. 저도 같은 경비원에게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 나이 60이 넘은 분이 살아보고자 아파트 경비를 했지 이렇게 죽으려고 그 고된 중노동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서 직접 비정규직 일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일을 책에 담으셨는데요. 실제로 입주민들에게 겪었던 폭언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에 김갑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실제 이름은 아니고 갑질의 두목이다 이런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저에게 공동 수돗물을 낭비한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를 무릎을 꿇고 빌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윗사람이 말을 하는데 토를 단다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볼 때마다 시위를 하고 욕을 해요. 예, 제 책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개 썼지만 다를 담지는 못했어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들이 속해 있는 용역회사에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가 없습니까? 예, 고인께서도 결국 호소할 곳이 하나도 없었기에 결국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이에요. 경비원들이 관리사무소나 용역회사에 얘기를 하면은 그 대답은 한결같이 하나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네. 예. 고 최희석 씨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조금 마음이 조금 안정이 안 돼서 이렇게 말이 좀 안 나오는데, 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아파트 경비원은 이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직종입니다. 감시 단속제 근로자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가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갑질하지 마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는 완전히 그러니까 아주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죠. 예. 끝으로 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또 사회 안전망은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갑질이 부당하다 이것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당한 것을 넘어서 이게 명백한 불법이고 중대한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것을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아직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 폭력배도 이러한 사회의 느슨하고 안이한 인식에 편승해서 그런 짓을 거리낌 없이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끝으로 제가 이번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면요.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임시계약직 노인장, 임계장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임계장은 비단 노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과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 아까 말씀하신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그 모든 사람이 이 고다자 인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임계장은 이제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예. 임계장은 또 은퇴를 하고 한 뒤에 만나게 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임계장에 대한 편견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아프면 노안이라고 해서 해고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 조정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